여기 들어가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 해마다 여기 제목, 내용, 기간, 진행 여부, 배경 이미지, 해당하는 링크, 모달 윈도우를 띄울 데이터까지 이 아이를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HTML 태그로 만드실 건가요?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즉, 자, 위의 내용 그대로 일단은 써볼게요. 뭐 해야 돼요? 저는 DL을 가지고 써볼까요? 엄마 DL을 감싸야 되는데. 자, 해서 해당한 이벤트의 제목을 쓰겠죠. 아무거나 썼으니까 써주고, 내용 딱히 내용은 없군요 현재 여기는. 그러면 기간, 날짜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1대1 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쓸게요. 그럼 DD에다가는 그거 관련된 어떠한 제목을 쓰겠죠.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바꿔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예 안 쓰고 H4를 이용해서 summer flavor 쓰고 필요한 설명을 써주고 관련된 기간과 내용들을 DL 안에 DT와 DDL을 이용해서 기간 하고 내용을 씁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이것도 기간이라고 제가 썼지만 시작일과 종료일을 따로따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조금 더 진행한다면 진행 상태를 체크를 해서 DT와 DD를 넣어서 진행 상태하고 진행 중 아니면 이벤트 진행하고 현재 진행 중 끝났으면 이벤트 종료 이벤트 했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여러분이 매번 써야 된다. 심지어 얘를 클릭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모달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페이지를 이동하든 모달을 불러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버튼으로 하던가 A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거든요. 버튼으로 하실래요? A로 하실래요? 버튼. 그렇다면 버튼으로 타입 버튼으로 들어가고, 자, 이벤트를 불러올 거니까 불러올 이벤트 경로가 하나 있어야겠죠.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갖고 올지는 필요한데 없으니까 해당 데이터를 담아줄 주소가 필요한데 담을 데가 없네? 뭐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넣어놓고 빼주면 편할 테니까 딱히 할 거 없으니 임의에 사용자가 강제로 만드는 속성 하나 만들어주죠. 그런 속성을 우리는 무슨 속성이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용자의 임의 속성. 바로 네,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URL, 데이터 임포트, 데이터 뭐 링크 등등등 편하신 대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가져올 경로를 쓰겠죠.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무언가의 코드를 쓰면 됩니다. A를 썼다면 href 쓰면 되겠죠. 자, 이러한 데이터의 코드 내용을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행사가 진행할 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 이벤트 종료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써주는 거죠. 여기에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좀 힘들 테니까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클래스 이벤트 체크라고 써가지고 뭐 체크하는 어떤 항목으로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실제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뭐 end라는 이름을 달아주면은 끝났다, 종료했구나, 아니면 성공리 끝나면 뭐 success 해주면 더 하는 게 없는 거구나, 현재 뭐 진행 중이다, 뭐 상태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기간 혹시라도 중간에 날짜 바뀌었다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직접 바꾸시면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좀 웃기지 어떻게 보면. 기간이란 단어 자체는 안 보일 거니까 숨긴다고 치더라도, 자, 그 중에 설명에 들어가는 파트는 설명을 안 쓰면 사실은 좀 이상하니까 때에 따라서 설명을 넣는 거고,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결국엔 직접적으로 이 li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코드로, HTML 코드로 직접 만드셔도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일로도 충분히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벤트가 진행을 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태그를 만들고 이미지를 CSS 찾아서 넣어주시고 경로 잡아주셔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당장에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자바스크립트의 JSON 형식으로, 객체 형식으로 짜 넣으시면 그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향후에 그 데이터를 엑셀이든 데이터베이스든 어디로 넘겨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3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택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못해요, 저는 그냥 일일이 다 쓸 거예요 하면 퍼블리셔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자, 해서 저는 여기다가 date 라고 쓰면 해당하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할 수 있겠죠. date라는 이름이 좀 성가시긴 해서 다른 이름 바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는 클래스, 자, 이벤트 타이틀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위쪽에 겹치는 거 없겠죠? 그 다음 여기는 클래스 이벤트 나레이션. 자, 일부러 클래스마다 이름을 다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실제로 데이트니까 근데 DD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게끔 우리는 태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라는 이름 자체는 해당 영역에 하나밖에 없는 옵션인데 이걸 여기다 쓰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름 바꿔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자료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데이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벤트 옵션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게시판 글 같은 경우도 동일한 아이디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아이디와 HTML 쓰는 아이디는 구분해서 목록이 가지는 아이디 개념과는 따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데이터 아이디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넘버링을 위해서 써놓은 거고, 앞에 있는 아이는 내가 얘를 클릭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불러오는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형식이다라고 정의를 해놓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지정하시고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팝업창을 띄우긴 할 거고 팝업창에 대한 경과를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 형식을 태그를 생성하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만이라도 해놓자 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당하는 li 내부에다가 뿌려주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복사할게요. 그대로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탭 메뉴에다가 뭔가를 수행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다 가셔도 돼요. 나중에 되면 여기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복잡합니다. 그러니 따로 카피하겠습니다. 탭 메뉴 2-1 그래서 JS 새로운 역할라는 기능에 대한 데이터를 카피를 했고요. 하나 만들어 놨고요. 위쪽에 들어가는 이 버튼 내용이 들어갈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담아 줄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ES6 버전에서는 해당하는 태그를 줄바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버전은 ES6가 아니에요. 몇이죠 버전? ES5예요. 네, 조만간 6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무식하게도 5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완전한 한 줄로, 또 하나는 줄바꿈을 하긴 하겠지만 뒤에다 뭔가를 붙이는 걸로. 자, 슬래시 n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줄바꿈을 하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전부 다 붙이셔야 돼요. 전부 다 일단 완전하게 딱 붙여준 다음에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역슬러시 붙이시고 엔터. 역슬러시 붙인 뒤에다가 스페이스 한 칸이라도 들어가면 에러 납니다. 자, 다시 보여드려요. 제가 이거를 자, 중간에 쌍따옴표 여러 개 있으니까 헛따옴표로 감쌀게요. 헛따옴표로 감싼 상태에서 저는 이 태그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 li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전부 다 요 내용 그대로. 자, 그러려면 이 내용을 뭘 중간에 데이터 교체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언제 버튼 태그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 안에 또 h4 크리에이트 만들고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태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create element 만든 다음에 클래스 이름 붙여주고 하잖아요. 아, 언제 하고 있어요? 하나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만 왜? 감싸는 거니까. 감싸는 태그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냐? 방금 전에 있던 이 아이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일 거예요. 자, 변수 자, inner 코드라고 쓸게요. 집어넣을 코드라고 써서 뭐 샘플이 필요하시면 샘플 쓰시면 되고, 근데 샘플 아니니까 문자 형식으로. 왜? 이미 안쪽에 쌍따옴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쌍따옴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우리 제이슨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 역슬러시 전부 다 붙였죠. 1이니까 말고 이 상태로 그냥 콧다운표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자, 집어넣는데 이때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에러예요. 왜? 내가 전부 다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를 줄바꿈 허용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1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코드를 띄어쓰기를 그리고 줄바꿈을 없이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띄어쓰기는 되지만 줄바꿈 없이 만드는 것, 즉 전부 다 한 줄의 코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주르륵 들어가게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한 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하긴 할 건데요. 잘 보세요. 태그 들어갔습니다. 태그가 끝나고 난 줄바꿈 하려고 합니다. 사이 붙어있죠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역슬러시를 쓰고요. 엔터. 역슬러시를 쓴 뒤에는 그 어떠한 띄어쓰기든 다른 것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 역슬러시 뭐 하느냐, 이스케이프 문자라 그래서 역슬러시와 내가 줄바꿈 강제로 엔터를 눌렀던 그 기능이 같이 동시에 먹은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냐? 여기 있는 쌍따옴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역슬러시 쌍따옴표를 문자로 인식하게 해라 라고 만든 것처럼 역슬러시 키보드 엔터 누른 형태를 여기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에러 나는 거예요. 엔터, 줄바꿈 처리한 거를 문자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려면 사이 띄어쓰기 없는 상태에서 역슬러시 엔터. 역슬러시 썼으면 무조건 엔터 해야 돼요. 또 쭉 끝나는 곳 역슬러시 엔터. 끝나는 곳 역슬러시 엔터. 역슬러시 엔터. 각각 줄을 바꾸려고 하는 위치를 찾아가서 역슬러시에 엔터를 넣어 주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들여쓰기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들여쓰기가 돼요. 자, 가독성을 위한 거라면 밑에 게 맞습니다만 치명적인 단점, 절대로 역슬러시 뒤에 스페이스 한 칸이라도 쓰면 에러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래그 아무것도 없죠? 드래그 아무것도 없고요. 드래그 아무것도 없죠? 그래야지 이 자체를 통으로 인식합니다. 한 줄짜리와 줄바꿈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난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어려운데 어떡해요? 세 번째 방법 있죠? Create Element 버튼, Set Attribute Type 버튼, Set Attribute Data Import, Set Attribute Data ID, Create Element H4. 열심히 태그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몇 줄 안 됩니다. 한 40-50줄이면 되겠죠. 자, EX6로 넘어가시면 이 기능이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위의 방법을 하시든 아래 방법을 하시든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하지만 위의 방법을 하실 때는 띄어쓰기 없이 하니까 안정성 면에선 낫겠죠. 밑에 방법을 하실 때는 가독성은 좋아지지만 뒤에 다른 어떠한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글자도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략해서 쓰셔야 된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을 취한 다음에 실제로는 지금 당장 지우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데이터 임포트에 들어가는 이거 필요한가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지워놔야죠. 왜? 값 나중에 변수 넣을 거니까. 여기는 id 값 필요 없잖아요. 지워놔야죠. 그럼 쌍따옴표 쓰는 건 되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속성명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건 나중에 그냥 내가 쓸 거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코드양은 현저하게 줄겠죠. 코드양은 필요 없는 글자나 내용들은 싹 지워주시면, 뭐 클래스는 살릴 거니까 냅두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를 쓰지 않는다면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줄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줄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밑에 있는 방법을 막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속성들은 제가 또 잊어먹고 안 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값은 현재 없으니까 패스하더라도. 근데 위에 방법하고 아래 방법하고 둘 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거 이너코드 2가 아니라 이너코드 fn 3fn. 이것도 그럼 변수로 바꿀까요? 변수 이렇게 바꿀게요. 자, 우리 쓰던 기법으로. 자, JSX라는 기법도 있다. 이거는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왠지 가능할 것 같으니 자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다른 쪽 라이브러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왠지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자 수행을 해볼 건데 사실 이게 에러가 난다고 뜨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냥 못 쓰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가지 모두 체크 테스트 겸 해보겠습니다. 자, 있는 태그에다 직접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마지막 태그 어딘가에다가 임의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변수가 아니라 id 테스트 랩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뭐 하나, 두 개, 세 개 하실 거라면은 이 안에 li를 세 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는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 랩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아이는 도큐먼트 다 자, 쿼리 셀렉터 샵 테스트 랩이라고 쓰겠습니다. 테스트용이라서 그냥 언더바 썼어요. 자, 그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다 테스트 리스트는 테스트 랩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all. 자, li 아이고 제 바보지 됐군요. 자, UL을 안 쓰고 바보같이.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UL은 건너뛰겠지만 저처럼 그런 실수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자, li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 3개 다 가져왔죠? 자,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테스트에 0번째에다가 이너 텍스트일까요? HTML일까요? HTML입니다. 왜요? 코드 형식으로 들어가요. 그쵸, 이 자체가 코드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너 HTML이 맞아요. 그래서 이너 코드를 그대로 쓱. 자, 위쪽에 문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코드 꺽쇠가 다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쓸데없는
글자나 내용들은 싹 지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능은 동작할 것인가 라고 체크를 해보면 제일 아래 어딘가에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면 다 지워놨잖아요. 제가 이거 에러 나긴 하는군요. 자, 어딘가에 들어있는 테스트 랩 안에 UL 안에 LI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닫아 놓을게요. 자, 주소 걸어 놓고 위쪽에 거 2개 확인합니다. 자, UL 안에 LI 안에 버튼 들어가 있고요. H4, P, DL 안에 DT, 기간, DD. 자, 내용 다 전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텍스트를 제가 다 알렸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 거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번째에다가도 똑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inner code 2 어디에 테스트 리스트의 두 번째에다가 코드 2 넣어보죠. 자, 코드 2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봅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텍스트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거는 아쉽게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꺽쇠 기호들이 에러다라고 브라우저에서 이미 자, 여기서 VS 코드는 에러라고 안 하는데 콘솔에 보면 자, 토큰 에러 잘못된 표현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테스트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다면은 콧다운표 보시다시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안 되죠. 대신에 이제 이거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숫자 1 옆에 있는 백틱 띵 끝에 버튼이죠. 버튼 끝에 백틱 띵 써줍니다. 백틱을 쓰면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줄바꿈을 하든 뭘 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로 잡힙니다. 문자로 잡혀서 자, 리턴이니까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2 해서 함수 써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함수로도 리턴 처리하면 반환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더라. 이건 아쉽게도 ES6에 들어가는 문법입니다. 자, 다운표 아니고요. 1번 옆에 있는 백틱, 자, 그레이브입니다. 자, 내용 모두 판단하셨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싹 필요 없는 아이들이니 메뉴에 있는 자, 코드 내용만 남은 거, 글 없는 거 빼고 싹 지울 거고요. HTML 문서에서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양식도 지우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괜히 문제 되니까. 자, 지울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쓸 건데 일단 CSS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뭐 내가 눈에 보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터미널에서 사스 자,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안 꺼놨습니다. 가서 여기 들어가는 코드 써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하나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 위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SCSS 열어주시고요. SCSS 코드에서 커먼에 현재 데이터 기준이 요건가요? 2?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상에서 컨텐트 이너 파트고 컨텐트 이너 파트 안에 li 파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자, 쓰려고 봤는데 양이 조금 많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때 겸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안에 써도 상관없고요.
SCSS에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벤트 페이지를 따로 만드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파티클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파티클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잡다구리한 기능들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 자,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자, 이벤트 뭐라고 할까요? 리스트 파티클 닷 사스라고 쓸게요. 자, 좀 합당한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벤트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는 리스트 부분이라고 썼고요. 아니면 컨텐트 리스트, 아니면 뭐 어떤 팝업 모달 리스트, 모달 콘텐트, 뭐 하여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름으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보낼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더바를 사용하면은 CSS 쪽으로 이 HTML 아니 CSS 문서는 전달되지 않죠? 아니 그럼 이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데이터 그냥 뽑아 오려고요. 어디다가? 이 LI에다가 골뱅이 import 파티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요. 중간에 삽입이 되니까.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컨텐트 이너 쪽쪽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li 안에 뭔가 복잡한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li 밑에다가 쓰든가, 그러면 이벤트 파티클 안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따로 빼시던가. 자, 아쉽게도 얘는 골뱅이 add,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동작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벤트 파티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양식들을 쭉 확인해 보자 라고 했을 때 버튼부가 들어가 있으니 이 버튼부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전부 다 갖다 쓰긴 할 건데 그냥 쓸까요? 자, 버튼 요소부터 진행하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부터 처리하는 거를 인식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벤트 파티클 안에 쓴다라는 뜻으로 골뱅이 add root 라고 시작해서 쓰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이라고 강제 활성화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여기 써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쓰는 것은 그냥 내가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나중에 뭐 페이지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불러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전 여기다가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그대로 저는 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했을 때는 자, 트랜스폼 스케일 1.2 정도로 처리되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트랜지션 올 이지 같은 거 쓰면은 버튼 요소를 기준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되는 내용이 같이 뭔가 진행을 하게 만들겠죠. 자, 결과 살짝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구분용은 필요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색깔 하나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모에서 패딩을 하나 넣어준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그건 이따가 뭘 하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내용들을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하나라도 빼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코드를 따로 재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요거 하나하나 찾아서 적용할게요. 너무 많아서 그냥 카피해 왔어요. 자, 버튼 안에 H4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쓰든 바깥에 쓰든 안에 들어있는 H4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P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DL 설정할 거고요. 이때 DL이 두 개예요. DL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date라고 써서 클래스 date로 처리합니다. 자, 안에는 DT와 DD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벤트 체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자, 그래서 클래스 이벤트 체크라고 하는 아이도 안에는 DT와 DD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까지 모두 정리를 했으니까 자, 글자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냅두고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 내용과 기능들을 추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텍스트를 왼쪽 정렬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컬럼에 내용 봤더니 플렉스 핸드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자, 그래서 이 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그냥 갈까요? 자, 텍스트 라인 레프트 써도 사실은 먹긴 먹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방향. 자, 컨텐츠의 방향은 플렉스 스타트 시작 기준으로 당연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으로 주시면 자, 모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정렬로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럼 그냥 텍스트 라인 레프트 쓰시면 아이고 돼요. 사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자, 간편하게 저는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써서 처리를 했고요. 자, H4 폰트 사이즈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기는 할 텐데 아예 너무 길어요. 그러기에는. 그러니 자, 굵기 40픽셀 오케이 됐습니다. 폰트 웨이트 700,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40픽셀인데 이거 맵 get 있겠죠. 자, 해당하는 데이터 달러 폰트 사이즈 중에 타이틀 4, 3 정도 있지 않을까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글자 대문자 텍스트 트랜스폼 기준으로 캐피탈라이즈 사용하시면 첫 글자 대문자 들어갈 거고요. 글씨 색상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변수로 써야 되니까 컬러 화이트. 이때 컬러 화이트 쓰긴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되느냐, 그림자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뭔가 분리기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림자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플렉스 들어가면서 제가 사이즈를 특별하게 자꾸 안 쓰는 이유는요, 어느 정도는 다 먹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쓰는 것 뿐인 거지, 원래는 안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익숙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그림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자, 텍스트 섀도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에 대한 수치도 제가 알기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2픽셀, 7픽셀,
블러가 10. 그러면 자, 2픽셀, 7픽셀, 10픽셀 하고 색깔 RGBA 통해서 달러 컬러의 블랙 기준으로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봤더니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값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REM으로 다 바꿔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텍스트 내용들은 요거. 근데 설명도 들어있다 보니까 설명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설명 필요하면 넣으시고 설명이 없으면 넣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컬러, 자, 컬러, 화이트, 폰트 사이즈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간격을 조금 조절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마진 위아래 써주시면 간격 조절을 같이 하겠죠. 근데 왼쪽 오른쪽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로. 자, 그러면서 겸사 바깥에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겠습니다. 안 보여서 조정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기준으로 써 있는 거에서 DT는 블라인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는 거니까 패스. 하지만 DD 들어가는 것은 위에 들어가 있는 대용과 거의 유사할 테니까 폰트 사이즈 언급, 컬러 언급 해주셔야 처리가 되겠죠. 자, 둘 다 제가 그냥 폰트 사이즈를 썼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맵 개수로 써야 되는군요. 맵 개수로 값을 조절하고 타이틀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변수명 찾아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이 쭉쭉쭉쭉쭉쭉 컨텐트 1 또는 컨텐트 2를 쓰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20이니까 컨텐트 1이 적용됩니다. 자, 최대한 설정해 놓은 형태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걸로 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에러가 난 거 있나 혹시 모르니까 점검. 자, 보면 임포트. 자, 임포트가 뭔가 좀 에러가 났네요. 왜 갑자기 에러가 났지? 자, 됐네요. 컨텐트 1은 달러가 없군요. 자, 그래서 값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이벤트 진행 상태와 종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벤트 진행 상태를 설명하는 DT도 보일 건 아니에요. 블라인드 처리하시면 되는데 따로 안 했다면 자, include 블라인드 사용하시면 되는데 과거적이면 둘 중에 하나로만 쓰세요. 자, 하나로만 쓰시고 DD라고 하는 아이도 해당하는 이벤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뭐 글자를 띄울 거냐 말 거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벤트 체크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볼 건데 end before 해서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락 가로값 높이값 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은 화이트. 자,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기준으로 DD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아이는 버튼
relative. 자, 얘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 위를 할 건지는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탑 제로에 라이트 제로 쓰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할 것이고, DD랑 둘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자, 옆으로 나란히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DD는 왼쪽에 살짝 띄워야 되니까 마진 레프트 써주시고, 필요한 폰트 사이즈 작성. 이것도 따지면 어디 있는 거? 맵 get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벤트 종료라는 글자는 제가 그냥 따로 넣었어요. 원래는 없던 건데 그냥 이벤트 종료됐습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넣은 것 뿐입니다. 자, 폰트 웨이트도 쓰겠습니다. 이것도 굵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걸로 기억하지만, 자,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썼는데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해서 쓰는 걸로 자, 언급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컬러는 화이트 같은 거 쓰시면 네, 처리가 됩니다. 자, 뭐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요 정도 기준에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벤트 체크에 들어가는 옵션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클래스 엔드 종료, 엔드라고 써도 되겠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끝났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벤트 체크에 들어가는 아이의 컬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던가 뭘로 쓰던가 해줄 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화이트, 컬러에 화이트로 썼거든요. 이 두 개의 컬러를 변경해서 좀 알려주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후보 이거는 좀 나중에 바꿀게요.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둘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가 있죠. 달러 컬러 화이트 라는 옵션 기억나시나요? 내부의 변수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컬러 화이트를 쓰면 우리가 다른 컬러로 컬러 그레이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옵션을 하나를 더 주면 해당하는 아이의 컬러를 기준으로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안에 들어가는 컬러는 다른 명칭으로 바뀌게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일단은 해봅니다. 근데 뭐 당장 이게 될까? 사실 저도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원래 따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li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먹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예상대로 가능성은 있지만 전혀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얘기는 이 값이 반영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컬러를 사실은 컬러 화이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될 컬러라고 따로 만들어서
사실은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써주셔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써야 되는 컬러를 사용하려면 and before 에다가 다시 이 값으로 할당을 하셔야 먹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왜 그러냐면 JS였다면 중간에 어떤 변환 작업을 거치는 것들을 인지하고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CSS이기 때문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것이 가변성으로 알아서 변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변수만 바꿔 놓는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아이는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좀 편하게 하실 거라면 믹스앤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 말고는 사실상은 방법이 없겠죠.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 버튼 태그 내부에는 다른 태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전혀 잊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진행했었는데, 자, A 태그는 그 안에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블록 요소가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버튼 태그라고 하는 아이는 그 내부에 다른 블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를 유효성 검사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에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점검 더 해볼게요. 자, 에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용상에서 쭉 봤더니 네, 버튼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튼이 아니라 A로 바꾸시면 돼요. A로 바꾸면 되고, 타입 대신에 href 임시 속성,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 임포트를 href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죠. 프리벤트 디폴트로 막고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 하신다면 따로 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거를 href에 처리해서 그냥 쓰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데이터 값을 넘겨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칙에 의해서 A 태그로 바꿨고요. 자, 데이터 임포트가 없이 그냥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쪽에 있는 거 수정할 거 바꿔줘야겠죠. 버튼 대신에 A 태그로 양 끝에 바꿔주시고, 타입 지우고 데이터 임포트 대신에 href라는 속성으로 바꿔서 작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딱히 당장은 넣을 경로가 없으니까 임시 링크는 쓰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샵이라고 작성하시면 되더라. JS에서 기능 바꿔서 쓴 거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SCSS에서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SCSS에 들어가는 버튼 A로 바꾸고, 아래쪽에 버튼 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A로 바꿔주면 포지션, 인라인 속성을 가진 아이는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니 포지션 렐러티브는 어디다 쓰면 될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감싸고 있는 li에다가 쓰시면 돼요. 대신 위치는 틀어질 테니까 조금 수정은 하셔야겠죠. 자, 버튼 요소였던 i는 안에 다른 태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a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때 href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걸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 아니다, 나는 주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대로 JS 동일하게 결과치를 들어가게끔 뺐습니다. 이유는 HTML에 들어가는 코드는 지울 거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맞춰서 SCSS에 들어가는 A. 자, 버튼은 디스플레이 블럭을 안 써도 사이즈를 가질 수 있지만 A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수정하고 작성해 주고요. 마찬가지 아래도 변경. 이때 들어가는 기준이 됐던 버튼은 포지션 레러티브를 감싸고 있는 li 기준으로 바꿔치기 수정했습니다. 바꿔치기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있는 자, 위치 포지션 앱솔루트로 잡아놓은 i의 위치는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탑 0, 라이트 0이 아니라 자, 실제로는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해서 변경 처리해 놓았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내용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실제로는 이곳에 이미지와 살짝 들어갔을 때 어떤 표시하는 것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후발 스탯 들어간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너무 성가시고 당장 할 건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뺄게요. 자, 말고 이걸로 바꿀게요. 자, 지금 내용을 기준으로 A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include img를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include img를 사용할 때는 조건이 아마 붙을 겁니다. 자, img가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 믹스인에 들어가는 include img는 쭉쭉쭉쭉 올라가서 요거죠? 올라갑니다. 자, 얘입니다. 이때 백그라운드 이미지 부분에서 에러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mg 패스와 파일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당장은 없거든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가지 옵션을 더 걸어 주시든지 아니면 아, 이것저것 난 모르겠어, 그냥 채워놓고 말래 라고 하신다면 그냥 뭐죠? 자, 쓰십시오. 백그라운드를. 자, 해서 사이즈에 들어가는 거는 커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은 50%에 50%, 반복할 거는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no repeat. 현재 이미지는 주소 쓸 거 없으니까 일단 패스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HTML에 들어가는 에러 클래스 엔드 클래스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결론. 하나의 형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쓰기에는 양이 많다면 그냥 임포트로 처리해서 쓰십시오. 임포트로 처리해서 작성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따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작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